야만적인 한국인들을 죄다 태국에서 쫓아내라. 이들은 태국을 망치는 주범이다. 한국과 태국과의 관계가 악화된 이후 몇 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분명 한국인 관광객들 보고 꺼지라며 시위를 하던 태국의 현재 분위기는 그들이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한국인 관광객들이 사라진 태국은 현재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태국 출신의 쏨싹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태국 방콕의 한 관광지 거리에서 대형 식당을 운영 중이고 지금의 삶에 그럭저럭 만족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사실 저는 굳이 일을 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데 이곳 관광지 거리의 대부분은 제 땅이고 저는 임대료를 받으면서 살고 있거든요. 소상공인인 제가 어떻게 이 정도로 부자가 됐는지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이건 당연히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자산입니다. 태국은 계급이 명확한 사회기에 서민이 갑자기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은 절대로 없는데요. 저 또한 정치인이나 국가 관계자 등의 최상류층은 될 수 없으나 적어도 이곳에서만큼은 왕부럽지 않은 존경을 받으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으로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러나 딱 한 가지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었다면 그건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사실 저처럼 돈이 많은 상인들은 필연적으로 정치 자금을 원하는 권력자들이나 다른 부호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요. 저는 그들에게 없는 자금이 있고 그들은 제게는 없는 권력이 있기에 필연적으로 상호작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태국은 중국계 화교들이 점령한 대표적인 국가로 정치인부터 대부호까지 죄다 중국계이거나 중국인인 경우가 많았기에 저는 어쩔 수 없이 중국에 큰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인들은 꼭 한국은 거지국가의 시민의식도 형편없는 사람들이며 태국인들을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거만한 놈들이라고 세뇌 아닌 세뇌를 일삼았기에 저는 자연스레 한국에 대한 나쁜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었죠. 세뇌란 참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사실 중국인들의 말을 듣기 전까지는 한국인들은 가끔 팁도 지불하고 늘 인사를 해주는 수준 높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한국인들에게 팁을 받아도 이 한국놈이 누굴 거지로 아는 건가? 라는 생각을 절로 하게 되고 한국인들이 인사를 해도 무시를 해버리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제 한국에 대한 반감은 날이 갈수록 더욱 심해지기만 했는데요. 왜냐하면 딸 잉이 한국을 너무나도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잉은 한국에 거의 미쳐있는지 용돈을 주면 모든 돈을 한국 관련 굿즈에 쏟아붓지를 않나 TV도 한국 관련 드라마와 노래가 나오는 채널을 고정해두고 절대로 채널을 변경하지 못하게 하곤 했죠. 오죽했으면 저는 잉이 마침내 잠에 들어서 뉴스나 볼까 하고 채널을 돌렸지만 잉은 마치 귀신 꿈이라도 꾼 것처럼 눈을 번쩍 뜨더니 당장 채널을 돌리지 못하겠냐며 역정을 내곤 했을 정도로 그녀는 정말 명예한국인 수준으로 한국을 좋아했죠. 잉이 한국을 좋아하는 이유는 너무나도 명확했습니다. 그건 바로 한국 남자들이 키도 크고 잘생겼으며 또 얼굴이 하얗다는 이유였죠. 그리고 저는 그런 잉의 한국 사랑을 볼 때마다 정말 돌아버리는 기분이었습니다. 태국인이 한국인들보다 훨씬 남자답게 잘생겼고 심지어 한국인의 연약해 보이는 창백한 피부보다는 태국인의 구릿빛 피부가 훨씬 건강해 보이고 멋졌음에도 잉은 한국 남자에 미쳐서 침을 질질 흘려댔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한국인에 대한 사랑은 잉뿐만 아니라 다른 태국인들도 마찬가지였고 태국 여자들은 정말 한국 남자라면 할아버지까지 만날 기세로 많고 많은 외국인들 중에 오직 한국인들에게만 엄청난 애정 공세를 펼치곤 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한국 사랑이 이해가 안 갔고 딸뿐만 아니라 태국인들 전부 한국인들만 보면 우러러보고 우상 보듯 바라보는 게 너무나도 불편했어요. 그러다 요즘 굉장한 화두가 되고 있는 한국의 태국인에 대한 입국 거부 사태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거만한 한국은 오직 태국인에 대해서만 입국 요건을 강화했고 결국 수많은 태국인들이 적법한 서류를 가지고 있음에도 한국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추방당하곤 했는데요. 심지어 한국 정부는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태국인들에게 차별적인 대우를 하며 태국의 허락 없이 멋대로 검거해서 감옥에 집어넣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왔기에
태국인들은 한국의 이러한 차별 행위에 굉장히 분노하고 말았죠. 그리고 강인한 태국인들은 이러한 한국에 대한 분노를 직접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각종 SNS에는 밴 코리아 해시태그를 붙이며 한국 여행을 가는 것에 대한 반감을 표출했고, 태국 정부청사나 왕궁 앞에서는 한국 여행을 금지하고 한국인에 대한 입국 요건을 똑같이 강화하라는 시위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이러한 태국인들의 강인한 모습에 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역시나 태국인들은 불의의 목소리를 높일 줄 아는 사람들이었고, 저는 이런 태국인들의 정신을 본받고자 반환 시위에도 참여하고, 이에 한술 더 떠 제가 관리하는 관광지 거리에서 한국인 관광객이 보이면 전부 쫓아내버리기도 했어요. 제가 운영하는 식당에서뿐만 아니라 제 땅에서 장사를 하는 상인들에게도 한국인 관광객은 절대로 받지 말라고 강요했고, 다행히 다른 태국인 상인들도 한국에 대한 상당한 반감을 갖고 있었는지 제 말에 흔쾌히 수긍하며 한국인들을 전부 내쫓기 시작했어요. 이건 한국이 먼저 시작한 일이었으니 당연히 죄책감 따위는 없었죠. 그러나 딸 잉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잉은 한국이 왜 태국인을 차별한 건지는 알고 그런 행동을 하는 거냐며, 이건 사실상 태국의 잘못이라며 제게 한국인에 대한 불친절한 대우를 그만두라고 소리를 질렀는데요. 저는 그런 잉이 한심해서 한국 같은 거만한 국가의 비위를 맞출 생각하지 말고 태국인으로서의 자존심을 지키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런데 딸은 정말 생각지도 못한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오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빠가 하는 행동들이 과연 태국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빠는 삼성 휴대폰을 사용하고 차도 한국산 차량을 타며 또 한국산 TV와 에어컨 등 모든 제품을 한국산만 사용하고 있으면서 무슨 반환 시위를 한답시고 태국의 자존심을 논하는 거예요? 한국산 제품을 사용하면서 한국을 싫어하다니, 그게 아빠가 말하는 자존심이라는 건가요? 저는 뒤통수를 맞은 듯 멍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한국산 제품은 저렴한 데다 성능까지 최고라서 태국인들에게 한국산 제품은 그야말로 안 살 수가 없는 제품이었는데요. 실제로 TV나 세탁기 등 한국산 제품은 일단 구매했다 하면 20년 이상은 거뜬히 사용할 수 있고, 또 아무리 만들어진 지 수십 년은 지난 한국 제품이더라도 그저 세게 한번 때리면 멀쩡히 돌아가곤 하기에 태국의 빈곤층들도 이러한 20년 넘은 한국 제품을 중고로 저렴하게 구매한 뒤 사용하곤 했죠. 그야말로 한국은 태국인들의 삶의 질 개선에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태국인들은 한국 브랜드를 마치 국산품처럼 당연하다는 듯 구매하곤 했고, 저 또한 한국 제품을 의식하지 않고 구매했기에 제가 한국산 제품만을 사용한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달랐습니다. 저는 자랑스러운 태국인이었고 이제 한국의 종 속에서 벗어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집과 식당에 있는 삼성, LG 같은 브랜드의 냉장고, 세탁기, 전자레인지 등 모든 제품들을 싹 다 버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제가 임대를 내주고 있는 다른 상인들에게도 한국산 제품들을 전부 버리라고 강요했습니다. 만약 제 제안을 거절할 시 임대를 전부 빼버리겠다고 협박까지 했죠. 이들은 갑작스러운 지출을 하게 되어 부담을 느끼면서도 한국에 대한 반감을 가져서인지 순순히 한국산 제품을 처분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이를 전부 중국산으로 바꿨죠. 한국산 제품들을 전부 중국산으로 바꾼 이유는 간단합니다. 일전에 언급했다시피 저는 중국계 권력자들과 상당한 친분 관계를 맺고 있고, 이들은 꼭 중국 제품에 대한 칭찬을 엄청나게 하곤 했거든요. 중국인들은 틈만 나면 요즘은 한국산보다 중국산이 대세라면서 중국산 제품은 완성도 면에서도 한국 제품을 압도하고 가격 또한 저렴하니 중국산 제품을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목소리를 높이곤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연스레 요즘의 대세는 중국산 제품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한국산 제품을 전부 중국산 제품으로 바꾸고 또 한국과 태국의 관계 악화로 인해 한국인 관광객이 찾지 않게 되면서 상황은 정말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치닫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저는 중국 브랜드의 전기 자동차를 구매하게 되었는데 중국산 차량은 자율주행 기능까지 있는 등 상당히 최첨단의 기술을 자랑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나 자율주행 기술은 매우 불안정해서 GPS가 우회전하라는 신호를 하면 좌회전을 하고 교차로 한가운데서 이유 없이 급정거한다거나 신호등을 무시하는 등 치명적인 사고를 내며 목숨까지 위험하게 했죠. 또한 차량은 애초에 잘못 만들어졌는지 창문을 여는 버튼을 누르면 닫히고 닫히는 버튼을 누르면 열리는 등 중국산 차량은 정말 처참할 정도로 형편없었는데요. 제가 10년간 탑승한 현대 차량은 지금도 아무런 문제 없이 작동하고 그동안 3번의 사고가 났음에도 저를 멀쩡히 살려줬을 정도로 강력한 내구도를 자랑했지만 중국의 기술력은 한국보다 20년 이상은 뒤처져 있었고 저는 뭔가 일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음을 직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길한 예감은 어김없이 적중했죠. 중국산 냉장고는 멋대로 가동을 중지해서 냉장고 안에 들어있던 각종 식재료들이 전부 썩어버린다거나 에어컨은 갑자기 뜨거운 바람을 내보내서 손님들이 전부 pit이 나고 다른 손님들은 사우나처럼 뜨거워진 가게를 찾지 않는다거나 하며 매출에 큰 지장을 주는 등 한국산 제품을 사용했을 때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던 문제들이 계속해서 터져나왔거든요. 문제는 저희 관광지 거리는 죄다 한국산 전자제품을 중국산으로 바꿨다는 점이었습니다. 상인들은 제게 계속해서 항의하며 중국산 TV가 제멋대로 볼륨을 최대로 증가시켜서 깜짝 놀란 손님들이 치료비를 청구했다느니 아이들이 가득한 디저트 가게에서는 중국산 TV가 갑자기 성인 방송을 틀어서 아이들에게 못 볼 꼴을 보여줬다느니 하며 제게 책임을 물었는데요. 심지어 중국산 전자레인지가 갑자기 터져서 불이 난 가게도 있었기에 저는 중국인에게 속았구나 싶어 머리를 감싸줄 뿐이었습니다. 한국산 제품을 사용했을 때는 이런 일이 단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고 상인들 중에서도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20년은 된 고물 한국 제품을 구매하고도 멀쩡히 사용했기에 저는 정말 큰 실수를 했음을 느꼈죠. 아무리 한국에 대한 감정이 상했다고 해도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한국 제품을 멋대로 내버리는 게 아니었는데 이건 정말 바보 같은 실수였어요. 그러나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한국인 관광객 급감이었는데 저희 관광지의 최대 수익원이었던 한국인 관광객이 줄면서 다른 국적의 관광객도 줄어들기 시작했고 결국 번화했던 거리는 한 달 만에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안 보이는 유령 마을로 변해버렸거든요. 사실 한 달쯤이야 버틸만은 했습니다. 저희는 한국에 대한 악감정으로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고통을 감내했고 적자에 힘들어하기보다는 한국에 대한 반감으로 가득 찰 뿐이었죠. 그러나 정확히 한 달이 지나고 적자의 폭이 심각해질수록 이곳 거리에 소상공인들의 통곡 소리가 온 사방에서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아무리 공들여 식재료를 준비한다고 해도 찾아오는 손님이 전혀 없으니 식재료를 전부 버려야 하고 숙박업소에서는 적자를 못 이겨 아예 전기와 수도까지 끊겨서 더더욱 손님을 받을 수가 없는 상태로 상황이 악화되었거든요. 그리고 이렇듯 손님을 받아야 하는 가게가 손님을 받을 준비를 전혀 못하게 되자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처참해지며 이제는 정말로 단 한 명의 관광객도 이곳을 찾지 않게 되어버렸습니다. 당연히 상인들은 제게 임대료를 낼 돈도 없어서 월세를 지불하지 않기 시작했고 세상 남부럽지 않을 것 같던 저 또한 이러한 고정적인 수입이 사라져서 큰 피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태국의 고위 관계자들에게 정치 자금을 대며 이것저것 사업을 벌여놓은 게 많았기에 돈을 제때 못 받으면 파산까지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런데 한국인 관광객들이 사라지자마자 이런 심각한 위기에 몰리다니 이건 정말 믿고 싶지 않은 상황이었죠. 그렇게나 싫어하던 한국이 그동안 제가 떵떵거리고 살 수 있었던 이유였고 이제는 한국인들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제발 태국에 찾아와 달라고 애원해야 하는 상황이라니 이건 너무나도 자존심이 상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집에 있던 각종 사치품들을 전부 팔아야만 했고 더 나아질 기미가 없는 양국의 관계에 한숨을 내쉬며 그렇게 손가락만 빨고 지내야만 했어요. 그러다 저는 한 가지 묘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제가 알고 지낸 정치 거물들을 이용하는 거였죠. 그래서 저는 잘 알고 지냈던 중국계 정치인에게 뒷돈을 대며 제발 관광객 문제 좀 해결해달라고 빌다시피 요청했고
그 명목으로 대궐 갔던 집까지 판매하며 무리하게 정치 자금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부탁은 꽤 성공적인 것처럼 보였어요. 정치인은 걱정 말라며 자신이 힘을 좀 써본다고 했고, 이내 태국 정부는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며 양국에 대한 비자 요건 완화 및 양국을 오가는 비행기 편을 엄청나게 늘리는 조치를 취했거든요. 저는 이제야 살았구나 싶어 쾌재를 불렀습니다. 태국 정부는 사라져버린 한국인 관광객에 따른 심각한 적자를 중국인 관광객으로 메꿀 생각이었고, 아무래도 큰손이라고 불리는 중국인 관광객들은 건방진 한국놈들을 완전히 대체하여 희망이 사라져가는 저희 마을에 빛을 선사해 줄 게 분명했거든요. 그렇게 마을 사람들도 있는 돈 없는 돈을 전부 끌어모으고 사채까지 써가면서 중국인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기 시작했고, 실제로 비자 요건 완화 정책 시행 당일 유령이 나올 법한 을씨년스러운 관광지 거리는 오랜만에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죠. 그러나 중국인 관광객 증가로 인한 행복도 잠시, 저희는 곧 충격적인 경험을 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인들은 한국인들과는 달리 상상치도 못한 기행을 저지르며 관광지를 완전히 망치기 시작했거든요. 일단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은 10명이 떼거지로 식당에 들어오더니 이내 하인을 부르는 것처럼 건방진 손짓으로 직원을 불러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메인 요리를 단 2개만 시키더니 이내 이 메인 요리를 10개의 접시에 따로 담아오라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주문을 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자신들은 10명인데 서비스라도 줄 수 없냐며 1인당 이름료수를 제공할 것을 당당하게 요청하더라고요. 저는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아니, 10개의 음료수를 서비스로 달라니 이건 메인 요리 2개의 값보다 더 비싼 가격이었고, 심지어 줄을 서 있는 다른 손님들을 받지 못해서 생긴 기회비용까지 생각한다면 이들은 지금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저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을 보여주는 중국인들에게 당장 꺼지라며 윽박을 지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오랜만에 보는 손님에게 무례하게 대하다가 자칫 예전처럼 돌아갈까 싶어 최대한 공손히 그들의 터무니없는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정말 끈질기더군요. 중국인들은 계속해서 서비스를 내오라며 시끄럽게 떠들어댔고, 결국 저는 음료 5잔으로 합의를 본 채 눈뜨고 코 베이는 경험을 감내해야 했죠. 중국인들은 입에 음식을 넣고 채 씹지도 않은 채 시끄럽게 대화를 해댔기에 이들의 입에서 나온 밥알이 다른 손님의 음식 안으로 들어간 적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중국인들이 급증한 다음부터는 컴플레인이 급격하게 증가해서 이를 전담으로 처리하는 직원까지 고용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인들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인들은 가게를 장식하기 위해 구비해둔 물건을 훔치고 심지어 수저까지 훔쳐가곤 했거든요. 심지어 한 번은 어떤 중국인 커플이 냅킨을 거의 한 통이나 계속해서 요구했는데 이들이 나가고 보니 그 많던 냅킨은 전부 사라져 있더라고요. 이들은 냅킨마저 훔쳐가며 그야말로 모든 것을 무료로 사용하고 있던 거였습니다. 중국인들은 가게에 중국에서 가져온 한자가 적혀있는 음식물 쓰레기까지 서슴지 않고 버리곤 했는데요. 이렇듯 중국인들이 늘어날수록 오히려 이들을 처리하기 위한 비용이 더욱 증가했고, 결국 아무리 음식을 팔아도 적자가 나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상황에까지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중국인들은 대변을 아무데나 싸대며 관광지 거리를 완전히 초토화시켰거든요. 정말로 중국인들은 거리 한복판에서 바지를 까고 대변을 받고 가게 담벼락에 소변을 보는 건 예산일도 아니었습니다. 한 번은 참다 못한 제가 도대체 왜 그런 야만적인 행동을 하느냐고 따져 물은 적이 있었는데, 중국인은 정말 충격적인 대답을 해오기 시작하더군요. 이봐, 우리가 길거리에서 대소변을 보는 건 태국의 인심이 야박하기 때문이야. 화장실을 사용하는데 돈을 지불해야 하는 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해? 우리 중국인들은 화장실을 이용하는데 돈을 지불할 생각 따위가 전혀 없어. 그리고 너희 태국 놈들은 중국인 관광객들이 아니라면 곧 말라 죽고 말 텐데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은인과 다름없는 중국인에게 목소리를 높이는 거야? 자꾸 이런 식으로 까분다면 중국 대사관 측에 정식으로 항의할 거고, 중국인 관광객이 끊긴다면
태국 따위의 소국은 금세 망해버리고 말겠지? 고작 100원도 안 하는 금액을 지불하기 싫어서 다른 사람들이 다 보는 거리에서 엉덩이를 까고 대변을 보다니 저는 중국인들의 야만적인 면모에 구토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다른 태국인 상인들도 중국인들이 자꾸만 물건을 훔친다며 항의를 했고, 심지어 거리의 노점에서 공예품을 판매하는 할머니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떼거지로 몰려와 물건을 전부 훔치고 이를 말리려는 자신을 밀쳐서 넘어뜨리기까지 했다며 눈물을 흘렸는데요. 중국인들은 이익을 보기 위해서라면 노약자들을 폭행까지 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야만인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인들은 길거리에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한다든지 가게에서 아이의 대변 기저귀를 아무렇지 않게 버린다든지 하며 미개한 행동을 어김없이 이어갔고, 결국 이는 더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했기에 상인들은 가게를 운영하면서도 적자를 보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죠. 중국인들에게 물건을 팔아서 이익을 보는 것보다 이들의 도둑질과 각종 만행들을 처리하는 데 사용되는 비용이 더 크니 중국인 관광객들은 그야말로 안 오느니만 못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중국인들의 진상짓들은 한국인들의 행동과 비교되기 시작했고, 결국 상인들은 한국인 관광객들이 그립다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일단 한국인들은 늘 사와디 코쿤이라며 기본적인 태국어 문구를 자주 사용하며 인사를 해주었는데요. 한국인들은 현지인들과 정중하게 소통하고 태국 현지 문화를 존중하며 직원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죠. 이건 태국에 와서도 당연하다는 듯 중국어만을 구사하는 중국인들과는 완전히 다른 면모였습니다. 물론 한국인들은 음식을 다 먹고도 수준 높은 모습을 보여주곤 했어요. 한국인들은 다 먹은 접시를 깔끔하게 쌓고 쓰레기를 제대로 처리하는 등 직원들이 할 일을 도와주곤 했거든요. 심지어 중국인들이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려댔다면 한국인들은 길가에 버려진 쓰레기까지 줍는 교양 있는 모습을 보여주곤 했고, 저는 뒤늦게 한국인들의 높은 시민의식이 생각나 실수했구나를 완전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다른 상인들도 마찬가지였는지 이들은 통곡을 하며 제발 중국 놈들을 몰아내고 한국인들을 다시 데려오라며 목소리를 높였죠. 태국은 팁 문화가 없음에도 한국인들은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받으면 꼭 팁을 지불하곤 했어요. 이들은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착한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중국인들은 완전히 달라요. 이들은 팁은커녕 오히려 물건을 도둑질한다든지 동전 사기를 친다든지 하며 우리를 업신여기고 있다고요. 이제는 적자도 질려버렸어요. 제발 한국인들을 불러주세요. 상인들은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마지막 희망을 걸었고, 그건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무리한 대출을 해가면서 중국인 관광객들을 맞이할 준비를 했죠.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최악 중에서도 최악이었습니다. 상인들은 대출금을 갚기는커녕 오히려 적자를 보는 상황이니 제게 임대료조차 지불할 여력이 안 됐고, 저 또한 무리한 정치자금 지원과 사업 확장으로 완전히 파산 상태에 내몰렸거든요. 이쯤 되자 저는 한국에 대한 열등감으로 치솟았던 광기가 해소되면서 한국인 관광객들이 그동안 태국인들을 먹여 살리고 있었구나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제야 잉의 말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했죠. 아빠, 그러니까 제가 뭘 했어요? 왜 이유도 모른 채 남을 싫어한 거예요? 이번 문제는 태국이 잘못한 게 맞다고 했잖아요. 한국에 방문하는 태국인들 중 78%가 불법 체류 신분으로 바뀌고 태국인들은 한국에 불법으로 체류하면서 각종 범죄에 연루된다고 해요. 태국인들은 한국에 노동력을 제공하기는커녕 약물, 도박, 업소 등 한국 치안의 근간을 흔드는 최악의 범죄에 가담하곤 하고, 실제로 불법 체류하는 태국인들의 숫자가 많아질수록 한국의 치안은 급속도로 나빠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태국인들에 대한 입국 요건을 강화할 수밖에 없던 거죠. 태국 사람들은 너무 감정적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 자신들이 먼저 잘못했으면서 한국에 반감을 가지며 사서 고생을 하는 거냐고요. 이젠 우리의 생명줄을 쥐고 있었던 한국이 태국을 완전히 버렸고, 이젠 우린 다 끝났다고 볼 수 있어요. 다 망했다고요. 저는 큰 충격에 휩싸이고 말았습니다. 한국과 태국 간의 관계 악화에
그런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니, 이건 저뿐만 아니라 다른 상인들도 전혀 알지 못했던 정보였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저희는 한국의 피해를 당한 것만 생각했지, 한국이 궁극적으로 왜 그러한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고, 그저 당한 것만 기억할 뿐이었거든요. 결국 저와 상인들은 일전의 실수를 만회하고 생존하고자 한국인 관광객들이 돌아오기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는데요. 놀랍게도 반환 시위에 물결로 가득했던 태국 정부 청사에는 이제는 한국인 관광객들이 찾지 않아 완전히 괴멸당한 다른 소상공인들이 진작부터 한국인 관광객들이 돌아오도록 조치를 취하라는 시위를 하고 있었고, 한국인들이 사라진 태국은 정말로 완전히 망해가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저희의 목소리가 한국까지 전해질지 모르겠지만, 저희 모두는 한국인 관광객들이 중요성을 완전히 인식하게 되었고, 한국이 제발 저희를 살려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계속해서 시위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정부 관계자에게 지불할 뒷돈조차 없고, 만약 이번 상황이 몇 달만 지속돼도 저뿐만 아니라 관광지 거리에서 장사를 하는 태국인들 모두는 완전히 굶어 죽고 말 게 분명합니다. 저는 부모님께 물려받은 건물과 땅들을 전부 파산으로 날릴 지경이고, 한국에 싹싹 빌며 지난날의 과오를 후회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